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너무 막막해서 사연 올립니다. 제가 대학 때 방황을 좀 했고 오랜 기간이 걸려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사회성이 없는 건지 일머리가 없는 건지 직장 두 곳에서 왕따 비슷한 게 있어서 지금은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취업을 다시 알아보는 게 맞는 건데 코로나 시국에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지옥 같던 직장 생활 생각하면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이래서인지 남자친구도 저를 무시하고 해서 싸웠는데 아무래도 잠수 이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매일 밤마다 그냥 내일 아침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연자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사연에 그런 말씀은 없으신 거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요.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지게 만드실 수 있어요. 30대 중반이면 뭔가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나이고요. 이때 뭔가 잘 안 됐다 싶으면 다 끝났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주변을 봐도 그렇고 뭘 시작해도 다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제가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우선 본인 마음을 케어하면서 내 자아를 단단하게 일으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돼야 눈이 트이거든요. 마음이 막혀 있으면 눈을 뜨고도 장님이 돼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또 반대로 피해야 할 일들,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바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내 주변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힘들 때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시도하면 안 돼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소 저 하는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청소랑 정리랑 완전히 달라요.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에서 아무리 청소해봤자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라는 건 사실 넓을수록 좋죠. 짐이 많이 차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여분 공간이 좁아지면 심리적으로 되게 여유가 없어져요. 나는 짐 별로 없는데, 별로 사지 않아서 물건도 없는데. 저도 예전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버려야 할 물건들이 쌓이게 돼 있어요. 저는 진짜 수시로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 버릴 물건들이 우르르 나와요. 제 경우에는 2년 안 쓴 물건이 있다? 근데 언젠가 쓸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버리거나 정리해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사는 걸로. 그 물건 보관하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다 비용이에요. 한꺼번에 온 집안 물건 다 정리하겠다고 생각하면 못하거든요. 한 번에 한 섹션 정리하는 걸로 해요. 오늘은 서랍장만 하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훨씬 나아졌어요.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큰맘 먹고 덜 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중고로 팔고 했거든요. 그땐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물건에 치이지를 않고 집이 넓어지는 거예요. 물건 수납도 헐렁해지니까 뭐 찾기도 쉽고 사는 게 단촐해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정리해서 인생 확 풀렸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그때부터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좀 정신도 차리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살림이 커졌는데도 저는 집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없어요. 물건이 많지 않고 있을 자리에 다 있으니까 항상 마음도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정리를 막 해요. 한 번에 서랍 한 칸, 수납 바구니 하나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주변 사람을 바꾸세요. 제가 성격이 바뀌었던 시점이 있어요. 저는 원래 문학을 했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우울 성향이 좀 있는 편이에요. 힘든 일, 우울한 일 있으면 그걸 혼자 막 슬퍼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세상은 왜 이래 이러면서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사람들이 장르로 따지면 되게 자기계발적인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꿈을 향해 달리고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시니컬한 사람들 눈에는 유치해 보여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 꿈꾸던 대로 다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성장 과정에서는 그런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만났거든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처음으로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이전하고는. 뚜렷하게 누구 한 사람이 롤모델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집단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 영향이 정말 커요. 인생을 바꾸려면 주변 사람들을 바꿔야 해요. 그 이후부터는 어쩌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아졌어요. 다 자기 맨손으로 스스로 인생을 바꾼 분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한참을 이렇게 살다가 좀 평범하고 부정적인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 오랜만에 섞여봤더니 확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기운이 쪽쪽 빨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하고 꼭 친해지고 교류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사연자님도 에너지가 좋은 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섞여보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세상 원망하고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만도 많고 이런 분들은 당분간 좀 멀리 하시고요. 요즘 거리두기 해야만 하는 시대인데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 없는데요? 그럼 혼자 지내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나을 것 같아요. 좀 에너지가 많고 밝은 사람들,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냥 섞여만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딘지는 저도 잘 몰라요. 요즘 온라인으로 찾으려면 다 찾아지잖아요. 조금만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보시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보세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아시죠? 프로이드, 융 이런 분들하고 더불어 3대 심리학자 대가인 그분. 아들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울증을 2주 만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우울증 그게 얼마나 고치기 힘든 건데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생각해서 실천하기. 이거였어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2주 동안 매일 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치료법이 있답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동생이 우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줄까?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동생이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그걸로 사줄까? 요즘 로제 떡볶이가 유행이라는데 그거 좋아하려나? 로제 떡볶이가 어디가 맛있더라? 그걸 언제 사오지? 진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의도가 있으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게 돼요. 아들러의 처방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 우울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는 데에서 와요. 사연자님도 무기력하고 행동하기 힘드시고 한 게 이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나이까지 뭐 했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신나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러의 처방대로 뭘 돌려받거나 칭찬 듣거나 이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렇게 고민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저도 효과 봤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던 시기에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인과관계를 알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착해서가 아니라 뭔가 포기하는 기분으로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니까 의외로 상대방이 아니라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 터널에서 빠져나온 것도 그 축복이 쌓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연자님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힘들 때 빨리 빠져나오는 실천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일 힘내시고 기분 좋게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나누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